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친척, 스승, 지인, 거래처까지 누구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지 매년 고민이 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선물이 과연 좋은 기운을 담고 있을까? 혹시 잘못 고른 선물이 상대방의 운을 해치지는 않을까? 풍수에서는 선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운을 주고받는 매개체라고 봅니다. 즉,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 받는 이의 복이 달라지고 주는 사람의 운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옛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기운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반드시 길한 기운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반대로 흉한 기운을 부르는 선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에 선물하면 복이 들어오는 아이템, 풍수적으로 길한 선물의 조건, 절대 피해야 할 흉한 선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석 선물로 첫 번째로 좋은 것은 바로 곡식, 특히 쌀입니다. 예부터 곡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지키는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는 쌀 한 톨, 보리 한 알에도 땅의 정기가 담겨 있어 이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곧 복을 나누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가득한 집은 굶주림이 없고 기운이 든든하다. 즉, 쌀을 선물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집안 창고가 늘 가득 차기를, 재물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시골 마을에서는 추석 무렵에 이웃끼리 쌀이나 곡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물교환이 아니라 풍요를 함께 나누어 기운을 키우는 풍수적 행위였던 것이죠. 요즘은 쌀이나 잡곡 세트가 대표적인 추석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용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곡식이 곧 복의 씨앗이라는 전통적 의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석에 곡식이나 쌀을 선물하는 것은 받는 이의 삶에 배고픔 없는 풍요, 재물이 끊기지 않는 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선물로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바로 제철 과일입니다. 가을 햇살을 듬뿍 머금은 사과, 배, 포도, 감은 풍수적으로 자손 번영과 집안 화합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일을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열매 맺힌 복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씨앗이 이어지듯 과일은 생명의 순환과 가문의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평안을 뜻해 집안의 안정과 화합을 불러오고, 배는 풍요와 지혜를 상징해 자녀의 학업운을 북돋우며, 포도는 알알이 뭉쳐 맺히는 형태 때문에 재물과 자손이 끊이지 않는 기운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감은 일이 감하다, 즉 일이 잘 풀리고 성취로 이어진다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차례상에도 반드시 과일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과일은 조상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풍요로운 기운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죠. 현대적으로도 제철 과일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실용적이면서도 풍수적 의미까지 갖춘 가장 이상적인 추석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철 과일을 선물한다는 것은 받는 이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자손이 번창하며 재물과 인연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하는 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 선물로 세 번째로 좋은 것은 차와 건강식품입니다. 풍수에서는 몸을 맑히고 기운을 정화하는 음식이 곧 장수와 번영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나 건강식품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의 오래도록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맑아야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아야 집안이 맑다.
녹차, 대추차, 꿀차 같은 전통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차를 나눈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고 인연을 돈독히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꿀, 홍삼, 한방 재료처럼 정성을 담은 건강식품은 받는 이에게 힘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풍수적으로는 이런 선물이 상대방의 기운을 보강해 주어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넓혀준다고 해석합니다. 현대적으로도 건강식품 선물은 가장 실용적이고 환영받는 선물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드리면 단순히 몸을 위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정성 어린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차와 건강식품을 선물하는 것은 받는 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그 가정에 맑고 정결한 기운을 불러들이며 서로 간의 인연을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풍수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석에는 받는 이의 기운을 돋우고 복을 불러오는 선물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흉한 기운을 불러오거나 관계를 해치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날이 선 물건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주방용품이라도 명절 선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검은 옷, 검은 장식품입니다. 검은색은 음기를 불러들이는 색으로 추석 같은 명절에 밝고 화합하는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집안 기운을 무겁게 만든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신발, 슬리퍼입니다.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발로 차내는 것, 즉 인연을 멀리한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이에게 줄수록 오해를 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거울, 유리 장식품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선물하면 복이 들어오지 않고 되돌아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은 불안정한 기운을 전하기 때문에 명절 선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시계입니다. 시계는 한자로 종시와 발음이 비슷해 시간이 끝난다,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동양권에서는 예부터 기념일 명절에 시계 선물을 꺼려온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빈손에 가까운 형식적 선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정성이 없는 선물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겉만 번듯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받는 이의 기운을 채우지 못하고 관계마저 가볍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에 선물하면 좋은 아이템과 반드시 피해야 할 선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곡식쌀은 풍요와 재물운을 불러오고 제철 과일은 자손 번영과 집안의 화합을 상징하며 차, 건강식품은 장수와 맑은 기운을 전해주는 길한 선물입니다. 반대로 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 검은 옷, 검은 장식품, 신발, 거울, 시계, 정성이 없는 형식적 선물은 풍수적으로 흉한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선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선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주고받는 기운이라 말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가격이나 겉모양보다 마음과 의미가 담긴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그 정성이 곧 조상님의 기쁨이 되고 받는 이의 복이 되며 주는 이의 운까지 맑고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